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울릉도 우리 경북대학교에 울릉도 독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부 교수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이 비도 오고 날씨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쾌적한 장소에서 저희 여러분들 모시고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컨퍼런스를 초청 이렇게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남경제신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은 대체로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가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일상 위드 코로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는 게 정말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많은 참석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게 4차 경제산업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요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포항하면 저는 올 때 생각해 보니까 역시 포항 제철이 상당히 뛰어났었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제철이라는 것은 아마 이태준 창업자시죠. 이태준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뭐냐 하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거의 83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인도라는 것도 보니까 미국의 할리우드를 대항해서 발리우드라는 그런 영화 산업을 만들어서 인도에 이제 들어가는 게 며칠 전에 인도에서도 1위로 입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소프트 파워가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제작자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2명이에요. 사장 한 분하고 제작자 한 분이 계시는데 칼의 날을 썼던 김현 소설가의 따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았나? 인센티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공전의 히트를 쳐도 이제 그게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연구소의 연구도 울릉도를 어떻게 하면 이게 문화산업 중에서 우리가 문화적 파워,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하면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를 학교에 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경북대학교가 여기 영남 쪽에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를 어떻게 하면 소프트 파워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러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울릉도 독도 특산식물과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잠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울릉도는 여기 포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울릉도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포항이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도동으로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 지금 이제 선플라워가 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배가 저녁 밤 11시쯤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서 울릉도에 도착한다는 그런 배가 나온다고 했고, 파도가 한 5m 이상이 돼도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취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연구자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울릉도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도동에 도착하시고 하룻밤, 요즘은 이제 하룻밤 잘 필요가 없죠. 돈은 힘만 좋으면, 몸만 하면 또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도동에서 독도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1박 2일 정도로 독도까지 다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울릉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 번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성인봉입니다. 성인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주 능선이 발달한 종상화산이라는 것은 종 모양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산 한 개로만 되어 있다라는 것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지 경사가 아주 고경사 지역이다. 아주 가파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유스나 여기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아마 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릉도 임산물을 채취할 때 명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명의 채취하는 그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해서 가파른 곳을 올라가다가 뭐 사고가 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경사 지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동해에 있으니까 바다 주위에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평균 기온 그 다음에 여기 난류와 한류가 접해진 접합대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록 화렵수림이나 침엽수림이나 낙엽 화렵수림 이런 동시에 분포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자랑거리를 뭐로 하면 좋을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지질공원 제1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세계 지질공원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교에 계시는 장윤덕 박사님께서 이걸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세계 지질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그거 너가 일본하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지질공원을 안 내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지면 이제 우리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울릉도 주민들께서도 그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지질학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독도를 갖고 가나 안 갖고 가나 독도를 포함시킬까 말까 이런 문제도 좀 됐었어요. 그 독도가 들어가면 역시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고는 우려 때문에 잠시 경상북도나 저희들은 아마 그걸 일단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 중에 울릉도를 국가지질공원 제1호로 하자 해서 지금 제1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가보시면 요즘은 그 관광버스를 타시면 울릉도에 들어가셔서 순회하는 관광버스를 타시면 거기에 관광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지질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셔요. 그전에는 제가 가보면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딜 가면 뭐를 보세요. 저게 무슨 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항토굴입니다. 저 항토굴을 옛날에 조선시대에 감찰사가 와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흙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울릉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울릉도 군민 전체가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울릉도 전체가 청정지역이다. 맑은 공기와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물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유소로서는 우리가 받는 미네랄 워터 중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삼다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울릉도에 있는 나리분지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은요, 훨씬 더 삼다수보다도 뛰어난 표철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직 물산업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깨끗한 물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입니다. 뭐 지금 오징어 게임도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할 때는 오징어를 울릉도 주 산물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래도 먹을 수 있었다. 올해는 오징어 대풍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징어? 대풍이시죠? 그래서 오징어가 지금 많이 잡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것은 결국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비나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지금 북한 쪽으로 거의 못 오고 있습니다. 못 오고 있으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가 하나의 큰 울릉도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울릉도 가보시면 나리분지에 가시면 여기 이제 산채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 비빔밥이니까 명이나물 이런 산채 비빔밥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채밥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끗한 나물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호박엿입니다. 울릉도에 호박이 잘 자라요. 호박이 잘 자라니까 그 호박을 옛날에는 이게 호박엿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후박나무의 껍질을 사용해서 만든 엿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호박이 잘 자라가지고 호박을 엄청 재배해서 그 호박엿을 지금 우리가 울릉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스님들께서는 뭐를 울릉도의 자랑거리를 만들까? 어떤 거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자랑거리. 제가 여러분 예를 든 것 말고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게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이제 마음속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가보시면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도밤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너도 밤나무니까 울릉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게 이제 그 산림조합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밤나무 같으면 선생님 나무 속에서 이름 생각했을 때 그러면 너도 밤나무 있으니까 나도 밤나무도 있나? 있을까요? 예, 나도 밤나무도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나무도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생률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밤이 많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해서 밤이 많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 너도 밤나무 숲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반도, 선생님 계시는 포항에 너도 밤나무 숲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이거 뭐로 대체했느냐? 참나무 숲으로 대처되어 있습니다. 나무 중에 진짜 나무 참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나무로 대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참나무는 6개의 기본 종이 있는데 그 기본 종 6개 말고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전부 다 너도 밤나무는 한반도에서는 화석만 나옵니다. 옛날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다 멸종했다. 그 자리, 빈자리를 뭐가 차지했느냐? 참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울릉도 가보시면 숲을 한번 거닐으시면 울릉도에 내가 와서 너도 밤나무 숲, 귀한 숲을 거닐고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 부위에 가면 엄청 큰 이게 너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엄청 큰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옆에 가보면 붕아라 그러죠. 하도 위에서 베어가지고 그 벤에서 어린 새순이 튀어나와가지고 자라는 엄청 큰 밤나무가, 너도 밤나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산 고로쇠입니다. 고로쇠니까 이와 같은 고로쇠에서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산 고로쇠 물입니다. 이 우산 고로쇠 물은 육지에 나오는 고로쇠 물보다도 훨씬 더 진하죠. 진하니까 미네랄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양분도 많고 아주 청정 지역에서 또 우리가 고로쇠 물을 채취하니까 아주 건강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산 고로쇠, 울릉도에서 나오는 우산 고로쇠는 곧 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많이 드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산 고로쇠 물을 이 나무 잎을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저는 그게 캐나다 있죠. 캐나다 국기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캐나다 국기가 있고 아마 캐나다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캐나다의 자랑거리가 뭐냐 했을 때 그 캐나다의 자랑거리가 바로 메이플 시럽입니다. 단풍 시럽이잖아요. 단풍 시럽이니까 이걸 많이 졸이면 결국 여기에서도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 고로쇠라는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섬단풍나무, 단풍나무 중에서 조금 다른 섬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피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 종류, 특산식물도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울릉도의 특산식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식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특산식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울릉도에만 있습니다. 울릉도 면적이 넓으냐? 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0.0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 있는 이제 이런 특산식물들, 울릉도 전체에 제가 하고 있는 식물들이 한 6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한 몇 종이 전부 특산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산식물은 울릉도에서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범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 이제 아주 봄에 일찍 피는 범나무인데 요거는 요 범나무의 사진은 어디냐 하면 선생님이 나리분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 울릉도 울릉국화하고 섬백리항 자생지라고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옛날에 과거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충분히 섬백리항하고 울릉국화가 자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가보시면 매일 울릉군에서 매년 거기 다 갈아내고 울릉국화 심고 그다음에 섬백리항 심고 있습니다. 그런 인위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장소가 있다.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드나무는 이게 양수성입니다. 아주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자라거든요. 이게 주로 자라는 곳이 이것도 나리분지 안인데 나리분지 안이 이제는 워낙 우거져 있어가지고 이 섬버들이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자랐던 조금 큰 나무들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져 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동 위에 올라가 보시면 섬개 야광나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도 특산식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섬국수나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섬국수나무니까 나무의 끝을 떼내면 나무의 줄기를 가지고 양쪽에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에 흰 국수처럼 쭉 빠져나오는 그 수가 나옵니다. 그 수가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국수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다 해서 육지에도 국수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릉도에 있는 것이 조금 달라서 여기에 섬국수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괴해나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시링가라는 게 있으니까 섬괴해나무, 정향나무가 되겠습니다. 섬정향나무, 향기가 잘 난다 이 뜻이죠. 선생님들 아마 봄에 라일락 아시지 않습니까? 라일락하고 같은 계통이 되겠습니다. 라일락 꽃입니다. 라일락이니까 거기 향기가 되게 좋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매발톱 나무.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섬댕강나무, 댕강 부러진다 해서 댕강나무입니다. 요건 댕강나무는 요쪽에 그 저동 넘어가는, 도동에서 저동 넘어가는 곳에 딱 한 군데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 바위 틈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개체 수는 작지만 사람들이 남획할 수 있는 곳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곳에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섬짓동나무입니다. 울릉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나무인데 뭐 짓동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조그마한 동그랗게 짓동처럼 동글동글한 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육지에서 보시면 뭐 광나무, 짓동나무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울릉도에 가보니까 육지에 있는 짓동나무보다는 훨씬 더 잎이 크고 꽃이 크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울릉도에 나오는 것을 명명해 가지고 섬짓동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나무 딸기입니다. 딸기 중에서 뭐 울릉도에 가시면 이 섬나무 딸기는 주로 이제 그 딸기 종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산길 가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척박한 곳에. 보통 우리가 섬나무 딸기를 개척자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오니아 플랜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개척자 식물이니까 어디에도 적응해서 잘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나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울릉도의 그 도로가에 산길가에 가보시면 이 섬나무 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떠냐 하면
그러면 뭐가 다른데 우리 육지에 우리 이제 평안 근처에 보이는 산딸기하고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게 꽃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잎이 엄청 커요. 여기 가지 끝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가시가 없습니다. 울릉도에 자라는 산딸기 종류는 가시가 없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육지에 자라는 대부분의 딸기 나무 종류는 가시가 있거든요. 왜? 가시가 있어야지 노루나 사슴이나 산토끼나 이런 아들이 와서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 자체로는 뭘 만드느냐 하면 가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산딸기, 섬나무 딸기가 산딸기죠. 육지에서 육지 울릉도에서 울릉도로 건너와서 자라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이게 먹을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없는 거예요. 산토끼도 없고, 그 다음에 노루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산양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식물은 구태여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 가시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걸 뭐냐 하면 이런데 꽃을 크게 하거나 잎을 크게 해서 이게 열매를 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울릉도 가셔서 요때 요철에 가셔서 한 6월이나 7월쯤 가셔서 그 섬나무 딸기가 있으면 거기서는 그냥 뭐 엎어져 가지고 누워서라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엄청 따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산딸기 자체가 그 자양강장제지 않습니까?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시고 싶은데 왜 딸기나무 중에서 복분자라는 나무 딸기도 있죠.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분자 나무 자체도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요광이 엎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딸기 열매를 많이 드시고 하면 요광이 엎어질 정도로 정력에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듯이 울릉도에 있는 것은 더욱더 더 이게 섬나무 딸기 종류는 정말로 에너지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시호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섬시호는 본래는 이게 멸종위기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게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도감을 만들어낼 때 실제 사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어디 표본에서 그 사진을 했었어요. 멸종했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울릉도 뒤에 남양이라는 곳에 숲속에 들어가니까 엄청 대군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계시는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때 아마 국립수목원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그 과장님께서 야 위에 숲이 워낙 우거져 있으니 이 초본이 자랄 수가 없다. 이건 멸종위기 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좀 감벌을 했습니다. 가지를 많이 쳐져가지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하고 했더니 정말로 섬시호가 대군락을 이루고 지금은 완전히 철책을 쳐가지고 접근 금지 못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개현삼입니다. 여기 이제 현삼 종류인데,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섬개현삼은 해안가나 도로가에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섬개현삼은 언제라도 멸종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울릉도 자체는 이게 도로가에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태풍이 오거나 한 두 번 태풍 강하게 오면 거의 매년 도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 파괴가 워낙 쉽게 일어나니까요. 워낙 또 세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섬개현삼도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현호식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울릉도 가셔도 잘 못 보십니다. 대체로 이게 언제 있느냐 하면 초봄입니다. 4월 초 가야 되니까 4월 초가 되니까 이게 자라는 곳이 나리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봉 정상 조금 왼쪽 비켜나가는 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월 초니까 성인봉 정상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중매줄 방화곤충 쫓아오는 곤충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개체군 수는 엄청 작고 또 이렇게 돼서 열매가 잘 맺지를 못합니다. 중매를 시켜줘야 뭐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식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오줌나무,
그 다음에 이제 섬괴불나무죠. 이건 어디에도 있습니다. 울릉도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섬괴불나무인데 아마 독도에 가도 이 섬괴불나무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울릉도에서 아마 울릉도가 어떤 면에서는 막 NGO 단체인데요.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이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 독도를 좀 푸르게 가꾸자,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운동을 제일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이런 항아리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직접 독을 메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물골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렇게 나무를 심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준 사진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로 들어가서 지금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요 섬괴불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섬괴불나무도 몇 종류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어디서 왔노? 일본에서 왔나? 아니면 한국에서 왔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왔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애석하게도 그 조상은 어디 있느냐? 일본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포화풀. 우리가 이제 그 백과 중에 아주 흔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포화풀 종류도 울릉도에서는 특수하게 진화해서 섬포화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섬남성이 있습니다. 요 식물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섬남성이니까 여기 아리사이마라는 종류인데요. 요게 이제 어떠냐 하면 요 열매나 요 잎줄기, 개경이 그 밑에 뿌리가 있거든요. 뿌리가 나중에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사약에 쓰입니다. 사약. 그러니까 이제 돌적이라는 그런 식물하고 했을 때에 그걸 섞어서 옛날에 임금님께서 뭐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친척들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역적 모의를 하거나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약을 내리는 것은 성은을 베푼 거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약을 받을 때에 들어가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섬남성에서 추출해서 쓴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사각을 보시면 사약을 드시고 나서 먹고 나서 어디 가느냐? 찬방에 안 갑니다. 따뜻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 따뜻한 방에가 불을 팔팔 뗍니다. 불을 팔팔 떼면 결국은 이제 칠공에서 피가 나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요 천남성은요, 제 아버지께서 한 80쯤 돼서까지 기력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인삼도 하고 뭐 한의사 찾아가서 이거 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게 결국 이것도 이제 그 인삼처럼 약효가 뛰어나대요. 단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절대로 데펴서 먹으면 안 된다. 차게 해서 먹어라. 해서 그 약을 조금 조제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 때 이게 떳떳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 산마늘입니다. 울릉 산마늘은 혹시 울릉도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예, 명이, 감사합니다. 명이라고 합니다. 왜? 명을 이었죠. 명을 이어서 명입니다. 옛날에 뭐 여기 아마 저하고 거의 같은 동년배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 아시지 싶습니다. 보릿고개 되면 먹을 게 없거든요. 보리 나오기 전에 쌀은 다 떨어졌고 우리나라 수입해서 오는 쌀은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알랑미라는 그런 쌀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알랑미 같으면 결국 베트남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이거는 알랑미는 사실 불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건기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오다가 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쌀이 없는데 울릉도까지 쌀을 보내줬을리 만무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주민께서 야 이거 식물 중에 뭐 먹고 살 게 없나 해서 먹었던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울릉 산마늘 명을 이었다고 명이고 여기에 있는 어린 삭들을 지금 뭐 뿔명이 어릴 때 줄기가 덜 개화했을 때 캐면 뿔명이라 그래서 지를 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캐서 먹었습니다. 뭐냐면 마늘 종류예요. 달달합니다. 드셔보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을 이었다고 명이라는 식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건 그냥 산마늘이었어요. 울릉이 아니고 산마늘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창원대학교 계시는 최혁재 교수님과 유럽에 계시는 이 바이센이라는 분이 이게 울릉도의 산마늘은 다르다. 2배체였어요. 다른데 전 세계 흘러서 4배체인데 2배체가 되니까 이걸 이제 신종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말라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백합과의 종류에서 이게 노란색의 그 백합을 만드는 원의 종의 한 기원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섬자리공이라는 식물이 있고요. 울렁장구채, 그 다음에 섬노루기입니다. 섬노루기인데 노루기 중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노루기입니다. 노루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꽃 열매가 다 잎을 보시면 여기 노루귀처럼 보여서 삼엽이 되어가지고 귀처럼 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상록성입니다. 겨울이 되더라도 잎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록성이고 잎이 아주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 이게 노루기를 전문하시는 교수님을 모시고 울릉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는 뭐 분명한 하나의 종이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섬장대, 십자가에 있는 식물이 몇 가지 지금 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섬기린초거든요. 기린초 종류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 연구소에 있으니까 일본 사람이 그 신만해 해안에 있는 어떤 일본 사람께서 원예업자인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야, 이거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거 지금 지표식물 엄청 재배하고 있다. 이거 보니까 너희 나라 거다. 이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해도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국립수목원에 줬어요. 국립수목원, 야, 이거 감정해서 한번 주세요 했더니 분명히 그게 이제 울릉도 걸 가져가서 맞는 거다. 집표식. 요즘에 그렇게 해서 그 주권 관계가 있거든요.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명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털바위 떡풀.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특산종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산 제비꽃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올라 우산 엔시스니까 요런 학명에도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떠오르죠. 우산도 하는 우산을 써가지고 그 비올라 우산 엔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다케시마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카이라는 선생님께서 박사가 다케시마나, 그러니까 일본 옛날에 울릉도 이름이 다케시마거든요. 다케시마니까 그 다케시마에 대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산식물 한 50여 종이 여기에 있는 다케시마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바디도 울릉도에 가면 뭐 천지입니다. 근데 이 선바디는 전 세계에 2종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선바디하고 이부키아나라 그래서 여기에 다이스테아나 이부키아나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부키라는 곳에서 자라는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바디의 조상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걸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광대수염, 특산지 식물을 보고 계십니다. 섬백리향입니다. 요즘은 울릉도에 가보면 요 섬백리향을 가지고 상품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향수도 만들고 또 이게 이제 향기 종류가 나오거든요.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섬꼬리풀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잎 쥐오줌풀이니까 요 잎뿌리를 보시면 무슨 냄새가 난다?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쥐오줌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섬초롱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육지에 계시는,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정원에 보면 많이 심어놨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져와서 잘 집어내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초롱꽃이니까 꽃도 예쁘지 않습니까? 꽃도 예쁘니까 요게 이제 섬초롱꽃인데 요게 이제 우리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 나왔던 공저자 중에 성균관대학교 김성철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보니 야, 이 섬초롱꽃이 보니까 어디게 경북 봉화의 청량산에 있는 게 독도로 갔다가 독도에서 다시 울릉도 거서 울릉도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뒤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부쟁이, 부적갱이 나물이죠. 울릉도에 있는 부적갱이 나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국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한 50여 종에 해당하는 울릉도 특산식물을 뭐 처음에 도입 부분으로서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50여 종의 특산식물이 있네. 특산식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울릉도에만 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산식물은 울릉도에만 있다. 그런데 되게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극소수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도 많다. 요거만 2가지만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나카이 아까 저 처음에나 대부분의 울릉도 식물 신종들은 나카이 박사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옛날에 동경제국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수탈해 갈 때 뭐가 있어야 알아야 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카이 박사 동경제국대학 교수를 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싸그리 조사합니다. 그 나카이 동경대학 교수가 한국에 조사하러 나오면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군 한 중대를 딸려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카이가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완도, 금강산, 뭐 설악산 해서 백두산까지 전체 대한민국을 다 싸그리 조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어디죠? 봉화 아시죠? 봉화에 철도가 들어가 있죠. 청량, 맞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춘향입니다. 춘향에 철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가져가느냐? 일본에 있는 절을 보수하거나 할 때 나무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춘향목이라는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강송입니다. 금강산 종류를 무조건 갖고 가서 가는 그런 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철도가 거기가 춘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수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카이가 대한민국 거의를 싹싸이 조사합니다. 싹싸이 조사해가지고 이분이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제주도는 아주 특별하다. 그 다음에 이 남부도 조금 특수한 식물들이 많네. 중부도 좀 다른 것 같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북부도 좀 다른 것 같네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 조그마한 거 한번 보세요. 5번입니다. 요 조그마한 울릉도를 하나의 구계로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남부나 중부나 북부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나카이가 방금 제가 보냈던 특산식물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너도 밤나무, 우산 고로쇠가 큰 군락이 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없는데 일본에 분포하는 종인데 솔송나무, 왕호장, 너도 밤나무, 섬잣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덱에 상록수가 다소 분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덱의 상록수라는 것은 후방나무, 감탕나무, 굴거리, 참식나무, 동백나무, 보리밤나무, 송악, 식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나카이 박사가 울릉도를 하나의 여기에 울릉도 지구라고 독립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면적이 얼마쯤 된다고요?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적은 면적으로서 전체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의 구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나라 학자들, 오수영 교수님께서, 오수영 박사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 울릉도 지구, 3번이죠. 울릉도 분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같은 내용과 같습니다. 주로 이제 난대성 식물이 있다. 그 다음에 제주도와 공통으로 난대성이 분포한다. 그렇지만 한대성 식물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고유 식물이 아주 분포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울릉도를 하나의 특수 구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우철과 임양재 박사님께서도 결국은 이제 울릉도 아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너도 밤나무 속 앞에 나왔던 소개해드렸던 섬계야각나무, 솔송나무, 개종용 등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의 구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울릉도 아구.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의 약 0.05%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다. 식물 분류학적으로요. 그런 내용을 쌤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 독도의 특산 식물은 한 54분류군, 50 한 몇 분류군이 됩니다. 전체 한 550종 중에 한 55분류군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춘향역도 가르쳐 주시고 만장굴 맞습니다. 만장굴인데 여기에 만장굴은 제주도 만장굴은 이게 없죠. 이런 석순이나 석주가 없습니다. 만장굴 가보셨지 않습니까? 만장굴 가보시면 저도 만장굴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 가보는데 만장굴 처음에 들어갈 때 쑥 한 1km 쑥 가면 깜깜하다 여하튼 갑니다. 막 가가지고 야 그거 가봐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시커먼데 갔다 나왔다. 이렇게 근데 저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질학 하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왜? 용암이 지나간 흔적이잖아요. 마그마가 지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그 흔적의 기록을 잘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선생님처럼 거기에 만장굴 일대가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석순과 석주가 어디라도 이게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제주도가요.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될 때 혁혁한 공원을 세운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혹시 제주도 가보시면 검은 오름 세계 자연유산 본부를 꼭 좀 방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올 추석에 갔다 왔는데 추석에 가니까 거기에 검은 오름이 10월 말까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특히 한 명은 뭐 가끔 비는데 2명 같이 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가본다라는 그런 생각하시고 검은 오름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2007년도에 이게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그럼 제주도의 자랑거리 화산 동굴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와 유사한 동굴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별로 저희들 사진 옳은 걸 못 구해서 이제 좋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은 아주 훌륭하죠. 용천 동굴 안입니다. 이건 아직 저희들한테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가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제 보이는 사실은 이제 제주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설악산이 제주도 위에 한라산 위에 그 백록담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물도 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말 자랑할 거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세계 자연유산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다 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자연유산 왜 아마 되노 고민을 했는데요. 한전 직원들이 전신줄을 꼽아야 되는데 전신줄을 쿡 박으니까 땅 속으로 쑥 꺼지는 거예요. 쑥 꺼지가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세계 자연유산의 가장 중요한 세계 어디에도 없다. OUB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쉽게 등재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울릉도를 해보려 그러니까 우리 울릉도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벤치마킹, 말하여 벤치마킹, 뺏기는 거죠. 어디를 가면 뺏길 수 있겠느냐 보니까 일본에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가 2011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니까 오가사와라 제도를 관리하는, 연구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일본에 있는 옛날에 수도대학, 지금은 수도대학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옛날에 동경 도립대학이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도대학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봐서 물어보니까 오가사와라가 요 등재 기준, 요 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엄마섬, 하지마, 치치지마, 아니지마 쭉 있습니다. 요런 섬들이 꽤 있는데 요 섬들에서 식물 고유종과 육상 달팽이류의 진화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적응 방산, 여기 진화 과정이에요. 긴 세월 동안에 진화 과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여기 오가사와라가 일본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물어봤더니 울릉도 어떻게 했노? 되겠나? 라고 물어보니까 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달팽이 연구자를 불러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울릉도에는 달팽이가 별로 안 많습니다. 오가사와라는 엄청 많거든요. 여기 적응 방산이라는 하나의 지공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 자연유산 하려면 왜 하면 되느냐? 비교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비교 연구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번 마음속에 이게 오셨으니까 하나라도 뭐 건져가자. 탁월한 보편적 가치. 너무 길지 않습니까? 쉽게
OUB라고 이야기합니다. OUB입니다. 요걸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 기억하셨습니까? OUB. 한 몇 번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오셔가지고 OU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OUB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찾아내면 전부 다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Outstanding Universal Value니까 값을 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뭐냐 하면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입니다. 그게 탁월한 보편적 가치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다, 보존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계유산,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세계 자연유산 등재하면 뭐가 좋노?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좋으냐 하는 것은 이게 보시면 월드컵 올림픽만큼 홍보 효과가 뛰어난다. 그런데 월드컵 올림픽을 한 번 하면 끝이죠. 대구에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까? 포항에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까? 없죠. 대구에는 있는데 난리예요.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게 그거 덩어리, 예산 까먹는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상업 시설도 갖다 놓고 해도 아무런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 그 건물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공무원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회성에 끝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관광객 유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의 생업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걸 우리가 안 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이제 검은 오름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김상수라는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 이장님이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가 제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울릉도 주민들이 세계 자연유산 되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마을에 가면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 한다 할 때는 아무도 전부 다 모여서 뭡니까? 치매를 막기 위한 화투 치고 고수톱하고 이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장기 뜨고 바둑 뜨고 이런 거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되죠. 가이드. 우리 숲 해설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자연유산 가이드가 지금 많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IUCN에서 와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와서 뭐냐 하면 여기 생업은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거 생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MAB, 제일 뒤에 나오는 MAB라는 것이 맨앤 바이오스피어라 그래서 보호지역이 있는데요. 그걸 설악산을 제일 처음 하려고 했었어요. 국가에서. 설악산 MAB를 하겠다라고 이제 IUCN에 신청을 했는데 시사단에 올 거 아닙니까? 조사하러. 설악산 과연 어떠노? 괜찮나 하고 쭉 왔어요. 오니까 공항부터 뭐 오느냐 하면 실사원 오지 마세요. 우리 그거 안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계곡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우리 생업이 날아간다.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도 이제 그 사람도 왔을 거 아니에요. 실사도 왔으니까 만장굴 옆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가게들 쭉 있습니다. 기념품도 팔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가니까 제주도 공무원이 되게 용기 있게 우리 저거 다 없앨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원상태대로 복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사단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요? 누가 보호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생업을 유지하고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뀌고 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국제협력비 지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이런 것들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옛날에 왜 그 SK인가 뭐 KT인가 해가지고 서로 전화해주고 해가 뭐 몇만 건을 넘었다, 몇억 건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게 오늘 경제 포럼이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컨퍼런스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이걸 조금 제가 우리 학생한테 좀 조사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 유산지구의 탐방객이 엄청 증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가했느냐 하면 유산지구 탐방객 수가 2006년도에는 225만 명인데 지금 2011년에 440만 명. 그 다음에 외국인 탐방객 수가 297, 약 300%가 증가해가지고 23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자연유산 국내외 홍보로 제주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오늘도 보니까 그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를 조사를 했는 거 보니까 제일 큰 거는 구글의 서치량을 보는 거예요. 구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오징어 게임을 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제가 전화하니까 이런 수치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그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 홈페이지에 가서 가져온 겁니다. 뒤에는 더 많은 게 있죠. 데이터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구글에 제주도 치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는 숫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주도 치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 조회수가요. 엄청 늘어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증명하는 거 알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효과, 세계 자연유산의 직접적 동기가 된 방문객 총수는 약 380만 명이다. 그 다음에 소비 지출 효과는 총 3조 143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 크죠. 돈이 늘어난다는 거면 제일 큰 거는 뭐 관광객이 들어오면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생산 유발 효과 5조,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제주도에 지금 부를 갖다 주고 있다. 요 전에는 제주도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무비자 지역이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의 안 오시거든요. 안 오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울릉도를 어떻게 하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선생님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은 약 12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9년에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선지 서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문제되는 것 중에 지금 여기에 문화유산 중에 문제가 된 게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게 뭐였었죠? 요 조선왕릉이죠. 조선왕릉이 문제가 돼가지고 조선왕릉에 그 앞에 옛날에 그 조선 왕이 그러니까 묘지를 털 때는 앞에 전망이 좋았을까? 임산 배수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강이 있고 이렇게 임산 배수가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뭐가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아파트 들었어요. 아파트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를 지었고 문화재에 그 관리 안 했고 아마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법을 시행하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 경관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잘못되면 다 없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종묘, 이게 조선왕릉이 문제가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유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이 2007년도 되었고 올해 또 하나 되었죠. 한국 서해안 갯벌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서해안 갯벌도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유산에 대락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OUV라 그랬죠. OUV가 뭐냐? 서해안 갯벌은 철새들의 도래지입니다. 세계 어디도 없다. 그게 최고 뛰어난 가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 갯벌이 지금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서해안 갯벌들은 등재되는 말이 많았습니다. 원래 소는 뭐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 안 되겠다. 가져가라. 철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들었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해안 갯벌하는 팀의 팀장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다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해안 갯벌이 없어지면 동남아,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대부분의 철새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공무원의 열성 때문에 서해안 갯벌이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유산, 자연유산 이런 공통점들이 유산 등재 기준, 요거는 책에 있으니까 나눠주신 그 영남경제신문에서 보내주신 그 만드는 책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계 자연유산 등재 기준 중에서 뭐 7, 8, 9입니다. 90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자연현상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 그 다음에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한다.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이다. 이런 규정들이 이걸 맞추면 세계적 OUB를 찾아내서 맞추면 그게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등재 절차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세계유산센터 정리를 하고 이커머스 IUCN에서 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울릉도 독도의 자연유산적 가치가 뭐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있겠노라고 저희들 고민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섬 전체가 하나의 종상 화산이니까 나리 분지와 알봉 분지가 있다. 그 다음에 화산 지형과 화산 진화니까 해저산과 기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규정 구분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이니까 요걸 이제 향상 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나제네시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 세계 대양성 중 최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향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울릉도 가보셨으면 도동 위에 올라가 보면 뭐 천년 묵은 향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쪽이 어딥니까? 일본의 야쿠시마가 이제 세계 자연유산 된 것은 약 한 뭐 몇천 년 먹은 삼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나무 숲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우리들도 이게 향나무가 어떻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50여 종의 특산식물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멸종 위기에 처해져 간다 하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울릉도를 세계 자연유산을 등재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양섬, 섬에는 크게 두 가지 섬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도, 대륙섬이죠. 하나는 대양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면 뭐냐 하면 대륙도라는 것은 육지와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는 섬입니다. 대양도라는 것은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섬입니다. 제주도, 대륙도일까요? 대양도일까요? 제주도는 한반도와 연결된 적이 있습니다. 빙하기 시절에, 간빙기 시절에. 그래서 제주도는 대륙도입니다. 울릉도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수심이 너무 깊죠. 그게 동해안에서 밑에 가보면 해저니까, 해산이니까 밑에 2,000m쯤 되거든요. 밑에 물속 바다가요. 2,000m 되니까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양도는 식물 진화 연구에 아주 자연 실험실이다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울릉도를 연구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학자, 이게 스투시라는 분이 해외의 학자들이 먼저 알아본 울릉도의 독특한 종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서 논문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스투시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섬에는 대양도와 여기 컨티넨탈 대륙도가 있는데 그중에 울릉도가 대양도에 속한다. 그중에서 울릉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넘버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니까 섬이 몇 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냐 했을 때 하와이 8개, 카나리 7개,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우리가 이제 생물학 책에 많이 나오는 갈라파고스 섬이 16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가 오가사와라 세계 자연유산 되는 여기 12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딸랑 1개밖에 없습니다. 울릉도가요, 딸랑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도 제일 작아요. 73제곱킬로미터. 그렇게 큰 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서 떨어진 거리도 130km밖에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나이는 얼마냐? 200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꽤 많죠. 200만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데믹 숫자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33종인데 지금은 한 50여 종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불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제네틱 스피시에이션. 미안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향상 진화라 그러거든요. 들어와서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 쪽으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바뀌겠죠. 바뀌는 그걸 향상 진화라 그래서 아나제네틱 스피시에이션이 88%나 된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그만큼 되는 데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OUB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 이게 이제 아나제네틱 스피시에이션이 뭐냐면 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 크라이테리아죠.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요게 향상 진화 전 세계 대양섬 중 최대 사례가 된다 하는 요걸 쌤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OUB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요거 중에서 이제 뭐냐 하면 요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게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입니다. 이게 식물의 진화죠. 식물의 진화를 볼 수 있는 초기 진화입니다. 처음 식물이 육지에서 건너와서 초기 진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울릉도가. 이걸 지금 저희들이 강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이제 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갈라파고스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지 않습니까? 갈라파고스. 그다음 하와이도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하와이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 세계 자연유산인데 저기에는 사실은 화산 폭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 다른 데 또 땅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수 있는 하와이 군도 오가사와로도 세계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릉도도 세계 자연유산 충분히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아나제네시스 요 특징이 요겁니다. 육지에서 건너온 종이 안에서 시간이 흐르거든요. 200만 년이라는 18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이걸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울릉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걸 못했어요. 이 바뀌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하느냐? DNA 시퀀서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라이도그네시스는 섬이 여러 개가 나누면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걸 이야기하고 아나제네시스는 한 개가 들어와서 계속 그 상태의 시간이 지나하면서 돌연변이가 축적되어서 새로운 종으로 바뀐다라는 게 아나제네시스 향상 진화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십시다. 무슨 진화요? 예, 향상 진화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제가 뭐 선물 드릴 게 있으면 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아무런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산식물의 진화를 섬바디, 우산고로쇠, 섬단풍, 섬기린초, 너도 밤나무, 우산 마가목, 섬나무 딸기, 섬벚나무, 섬현삼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국제학술지에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한 섬나무 딸기의 결과입니다. 섬나무 딸기를 가지고 여러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낙가이라는 동경대 교수가 이게 울릉도에 왔었어요. 울릉도에 딱 와 보니까 이게 딸기가 육지하고 있는 산딸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 다른 종이다. 신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루브스 다케시멘시스 나카이. 이때 뭐가 달랐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크다, 꽃이 크다, 열매가 크다, 가시가 없다. 이 특징을 가지고 신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다예요. 여기 이제 옛날에 일본말로 적었던 우리나라 말을 발음해서 표현했던 울릉도 도로가 있죠. 울릉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릉도에서 채집한 거다. 언제냐? 1917년 5월 30일 나와서 채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신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를 암만 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 진화가 시간이 흘러간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게 DNA 염기 서열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산딸기와 섬나무 딸기를 서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DNA를 염기 서열을 조사를 합니다. 리보타입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리보타입이 만들어지더라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울릉도에 그 사하린 쪽에 있는 이쪽에 A그룹이죠. B그룹이라는 식물군이 있는데 A그룹과 B그룹에서 추산으로 넘어왔고 또 B그룹은 제주섬에서 넘어온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울릉도 안에서 잡종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신종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섬나무 딸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잡종했겠죠. 잡종하다가 계속 번져 나가다가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서 그쪽에 적응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초롱꽃입니다. 섬초롱꽃은 여기 이름을 보시면 캄파눌라 다케시마나 나카입니다. 나카이죠. 동경제국대학 교수님이 다케시마라는 곳에 울릉도에 와서 이름을 붙였는데 캄파눌라 다케시마나 나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의 대부분 특산 식물들은 저게 다케시마나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울릉도 독도 식물과 전부 일본 사람 이름 붙어 있노. 우리나라 사람 이름 붙은 거 없나? 이렇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가 아직 준비를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초롱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섬초롱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청량산에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스태핑스톤 독도로 갔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릉도로 가서 섬초롱꽃으로 분화했다 하는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기린초도 그렇습니다. 섬기린초도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DNA 데이터입니다. DNA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DNA 시퀀서 염기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섬기린초도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조상종, 대륙에 있는 조상 건너왔겠죠. 건너왔습니다.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건너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는 기린초, 그 다음에 기린초가 이제 울릉도의 대륙조상에서 섬기린초, 울릉도에 가서 적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게 하나는 도동, 저동에서 독도에 건너간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암, 남양에서의 종이 건너가서 독도에 건너간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섬기린초가 되었다. 독도에 섬기린초가 있습니다. 자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왔던 섬초롱꽃, 섬기린초가 독도에 있다. 특산식물로 있다. 자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소리쟁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이제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발견인데 이제 제가 우리 대학원생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 10년 정도 독도를 조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의 식물상을 한 10년 조사를 했는데 야, 독도에 들어오는 식물들이 전부 외래종이냐? 아니면 전부 자생종이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되노?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하고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물 이름이 여기 있듯이 루맥스 자포니쿠스니까 일본산이에요. 본래 있었던 종이죠. 본래 일본에 있던 종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있고 독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야, 이 식물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조사를 한 겁니다. 참소리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소리쟁이 중에 진짜 소리쟁이니까 참소리쟁이 이름 붙여가지고 야, 참소리쟁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봤는데
어떤 학자는 가서 이거를 참소리쟁이로 동정하는, 이름을 지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가가지고 저걸 그냥 소리쟁이로 정한, 소리쟁이는 유럽산입니다. 유럽산이 와서 독도에 와서 적응한 거다. 그래서 외래종이다라고 판명을 내린 거죠. 그런 본래 이게 독도에 자라는 거냐, 아니면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졌죠. 그래서 대답은, 여기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독도께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독도 참소리쟁이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서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독도께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껏 다 해가 쭉 분석을 해봐도 소리쟁이 325개, 독도 소리쟁이 19개쯤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다르게 나오니까 여기에 독도 참소리쟁이는 독립적 하프로 타입이다. 독도로 이적한 후에 독립적 진화를 통해서 조정한다. 이 독립적 진화라는 것이 제가 조금 말한 아나제네시스입니다. 향상 진화. 참소리쟁이가 들어와서 그 자체 내에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변화를 거듭한 겁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그렇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화를 해서 지금 하나의 독립된 종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루맥스 독도엔시스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케시마라가 아니고 다케시마라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에 자라는 참소리쟁이는 신종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발견이라 생각하거든요.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왜 울릉도 독도 식물은 전부 일본 사람 이름 붙어있는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와 같은 신종 후보에 대해서 이런 큰 식물에서 신종 후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미생물 하시는 분 많습니다. 미생물 지금 독도에 가서 물이나 흙 떠오면 전부 신종입니다. 또 우리 해양학과에 박종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원생생물 전부 신종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이와 같은 유한속 식물이 신종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루맥스 독도엔시스라는 이런 신종이 저희들이 발견했다라고 지금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학생한테 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면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자자손손 되도록 크게 번창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울릉도에 계속 신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울릉솔송나무도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울릉산마루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마를 명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매부처도 신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울릉바늘꽃, 그다음 울릉제비꽃, 수산숙부쟁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울릉도의 주요 특성 요약,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만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특산식물의 향상 진화가 세계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88%로 그 슈투시가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울릉도 특산식물은 저희 100%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식물이 이렇습니다. 식물이 울릉도가 분화하고 나서 화산 폭발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나지 벌거벗은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육지에서 건너올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운반하거나 바람이 운반하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운반하거나 나중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운반하겠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땅 위에 식물이 건너와서 그 식물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했는데 이 정착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200만 년 전에 울릉도가 분화하고 나서 180만 년 전부터 정착을 했거든요. 정착해서 자라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자라 나갈 때에
그것이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180만 년 전부터 쭉 변화를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듯이 아나제네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처음에 갖는 식물들이 정착을 하고 난 후에 점점점 세월에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향상 진화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이제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실 것은 향상 진화다라는 말씀을 꼭 좀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울릉도를 그냥 또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울릉도 주민들께서도 별로 호응을 호응하고 싶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울릉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조금 낮은 거, MAB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요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생물권 보전 지역은 처음 말씀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그 다음에 고창, 순천, 강원 생태평화, 영천 임진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릉도를 MAB하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울릉도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언론이나 아마 포항 MBC에서 이번에 또 아마 12월쯤에 다시 조사한 걸 발표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마 다 됐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